자본주의는 분명히 문화중심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다시 근본이 그 화폐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일본 저자가 다시 금이나 은본위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미래 세대의 트렌드하고 전혀 안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본위제로 갈 텐데 이제 그림본위에서 기축 그림이 이제 제 그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가 코로나는 전쟁과도 같다. 외계인과 싸우는 전쟁과도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전쟁 시기에는 금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동을 한다. 지금 확실한 추세는 뭐냐면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가 오르고 테이퍼링 때문에. 근데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현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현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금을 사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림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경이사가 무섭게 팔리는 미술품이에요. 200억 넘는 그림들이 한국에서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은 거래 총량이 급속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2021년 들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가 대거 미술품 투자에 공동구매라던가 그러니까 저렴한 미술품 경매 이런 쪽으로 2030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 신문에 보면은 명품백,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명품을 이렇게 사서 쓸어간다. 이 기사도 주목해봐야 돼요. 이게 이 명품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예술의 일종이란 말이죠. 예술품이죠.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금을 명품백으로 바꾸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요가 명품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금 대체 투자로 보시면 돼요. 금 대체 투자. 그러니까 명품백 소비하고 그림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는 이 현상이, 제가 예측하는 미래 사회는 디지털 화폐로 간 다음에 그 디지털 화폐의 본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어떤 본위를 달러를 금이 받쳐주었듯이 디지털 화폐를 받쳐주는 무언가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점 그림으로 압축이 돼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정량화되지 않는 것들, 쉽게 가치평가가 되지 않는 것들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인정할 만하게, 평가 인정이 들어가잖아요. 만물가치 평가 인정할 만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분명히 암호화폐로 가되, 그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담보해주는 그 물질들이 다중본위제가 되는 겁니다. 즉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하나도 그 암호화폐를 담보해주는 담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웃는 미소, 그 사람이 한 번 웃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돈의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 아무튼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심리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우호적인가, 겉으로 표정으로만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얼마만큼 잘해주는가까지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건 추상적인 것들이 점점점 평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가치 평가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끝도 없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평가의 중심에가 서고 모든 인간이 믿을 만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어떤 그림의 가치도 좀 더 객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수록 무한대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 본위제 때 우리가 금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자본주의는 다중본위로 가면서 과거에 그 금이 했던 역할을 지구상에 무수한 다중본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석도 뭐 모든 금속, 비금속, 식물, 종자, 뭐 토종 종자 모든 것이 그 본위제가 돼요.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돈을 담보로 할 미래의 담보물은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 그림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돈을 담보할 그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높다. 저는 이 개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내년부터 미술품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미래 자본주의를 먼저 실험을 할 거예요. 약 한 5년 후, 10년 후에 시행될 자본주의를 저는 5년 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그림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평행우주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정말 피카소 입체파 이후에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미안 흐스트가 자기 작품을 커런시의 그 본위로 만들고자 하는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임 작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커런시라는 거는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판다고 해서, 또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작가의 그림이 그 어떤 기축의 본위가 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나처럼 그 그림 자체를 렌탈도 해주고 담보대출도 해주고 하는 유동성, 즉 현금 유동성을 담보해주는 신뢰,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한테 그림을 맡기고 또는 그림값으로 완납을 하고 아예 그림을 안 찾아가시고 바로 렌탈비를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지금 제가 한 20명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확보한 것 같아요. 20명의 사례. 이제 20명의 담보대출이나 렌트의 사례가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제 그림을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예술품 본위실의 기축이 되는 것이지, 데미안 흐스트처럼 단지 그 자기 작품 제목을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만 개가 넘는 그림을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신뢰 자본, 그 신뢰를 형성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제 판화든 제 아트 상품이든 제 그림이든 간에 그것을 현금 유동성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 은행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막 빨리 그려가지고 시중에 지금 그림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담보대출이라던가 렌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신뢰를 단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화가들하고 달라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작은 규모로 출발하지만 바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그렇게 해야지 제 그림이 그런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행이, 제가 같이 운영해 나가는 바로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이 다른 작가의 그림의 가치까지 평가하게 되는 무디스처럼 그런 기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션이라든가 이렇게 경매를 통한 미술시장의 가격 형성이 아니라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을 통한 미술품의 가격 형성기를 제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야만이 제가 미래 그 커런시에 흔히 제가 살아있는 연준이 된다, 미래 커런시의 연준이 된다, 이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가졌고, 그 저의 신탁이나 마찬가지고 정말 그런 강력한 영감이 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임채욱 작가한테 그랬어요.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정말 위태롭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그림에 대해서 담보대출과 렌트를 해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